대한민국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기억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발턴 코너가 아직 살아남았다고요? 아이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저번 주 처음 했는데 뭘 살아남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 주까지 3주차 이제 하는 거죠. 네. 오발탄.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 궁금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도 한 10번은 해봐야죠.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빨 뽑는 거 아니에요? 실로 묶어서 이를 뽑는 건데요. 이 뽑는 네, 건데? 뽑는 건데. 우리 저 어릴 때 저렇게 네. 많이 뽑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 네, 저 생각이 사진이 제가 지금 딸의 이를 뽑아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도 이제 떨리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갖고 문 고리에 묶었어요, 실을. 그런 다음에 오. 이를 딱 한 다음에 문을 쫙 닫았는데 실만 빠지더라고요. 얘가 하다가 이거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당황하고 딸도 당황하고 하다가 이제 한 세 번 시도를 했는데 이야. 세 번 다 실만 빠지고 이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너하고 나하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자. 그래서 제가 묶은 다음에 그냥 머리 아예 머리를 잡고 그냥 한 번에 딱 뺐습니다. 이가 뚝 빠지더라고요. 저는 전문가한테 갔으면 단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데 네. 비전문가 부모를 내세운 비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세네 번이나 더 아니 고통을 그리고 준 솔직히 그 이빨에 딱 이렇게 저 실을 묶어서 빼는 거는 아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왜 이마도 치고 하잖아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막 피도 나고 그것도 처음에 안 돼가지고 머리를 잡고 처음에 이마를 쳤는데요. 애가 이마가 아프다고 이마가 아프다 해서 방법을 달리하고 잡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제가 이 사진을 딱 봤거든요. 찍힌 사진을 봤는데 야, 둘이 저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딸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었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그냥 저는 좀 네. 새로워서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 좀 하세요. 최 변호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 저희 다음 주도 오발턴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오늘 해볼 얘기는 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좀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학교 내 폭행 사태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내에서의 폭력 사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이제 용관 씨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하고 전혀 다른 사랑의 매가 아닌 맞아요. 착각의 매를 지금 자꾸 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운동부 내에서의 폭력을 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유도 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씨. 여기는 오지명 피지만 비록 씨름 선수. 저 어릴 때 씨름 선수였거든요. 아, 그래요? 씨름. 오지금 이 자세가 아니고 씨름 자세라고 이게. 좀 전에 뭘 하신 건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었는데 저는 이제 같이 기계체조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한 강당 안에서. 근데 기계체조 선수들도 꽤 맞더라고요. 대후배들이 이제 그 운동을 하는 후배들이 좀 있습니다. 감독님들하고 코치님들도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위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휴지 좀 줘 그랬을 때 휴지 딱 집어던졌다고 일주일을 맞고. 전 제보를 받은 거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꼭 과거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도 이번 이거 주제를 다루면서 보도자를 찾아보니까 작년 같아도 뭐 대학교 배구팀에서도 후배가 술 마시지 않는다고 맞아, 때리고 맞아. 그다음에 뭐 여기 저 국립대 한 대학에서도 검도부에서 그 정시실적 안 여기 좋다고. 국민들 이런 얘기 하시면 국민대가 잠깐만 이거 뭐 비단 과거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도 지금도. 뭐 한 해 100건 이상씩 폭력 사태가 운동부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운동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아요. 아니면 얼차례를 줘요. 이렇게 어떤 좀 이제 혹사를 당하게 되면 살짝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해요. 못하던 걸 벌을 주고 때리면 갑작스럽게 잘하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으니 이제 과거 방식으로 많이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 우리 박지성 선수가 한 인터뷰 내용 저는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운동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축구를 잘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거는 저기 제가 이상하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좀 옆에 많아요. 네. 그리고 축구 선수 출신들이 좀 옆에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박지성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대더라. 그러니까 형님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얘기는 박지성 선수조차도 그 학교 운동선수의 폭력 부분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 그만둔 이제 어차피 대학 때까지 운동하고 했던 친구들이니까 네 생각은 좀 어떻느냐 물어봤어요. 한 친구는 없어져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이게 인격 모독적인 어떤 폭행이라든가 무차별적인 폭행은 안 되겠지만 경기 증진을 위해서 얼차려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여기에서는 이제 체벌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아주 약간의 그런 어떤 단체 연대의 어떤 얼차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만 씨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그래도 한 20% 정도는 동의를 조금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100% 동의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관 씨가 들은 이 얘기를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제 20% 정도 동의를 못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게 있냐면 좀 나태해지거나 조금 나른해지거나 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 자극, 동기 유발을 마치 이런 어떤 폭력이나 폭행이나 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진 이 환경. 그래서 원래 이런 거구나. 원래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인식되어지는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폭력이나 뭐 심리적 억압이나 이런 게 너무 체계화돼 있고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같아요. 학교도 하나의 사회의 한 적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폭력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조직 논리로 인해서 폭력이 다 용인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었을 때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운동 선수 출신 후배들이 뭐 그때는 뭐 이게 틀린 건지도 몰랐대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우리는 그냥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하실 때도 그때 약간씩 그런 어떤 가혹행위도 있었고 얼차려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신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요즘은 뭐 체벌이니 학생들 뭐라 그러죠? 인격이니 뭐 해서 인권이니 얘기해서 이제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많이 실수하면 공부 잘했구나. 아니 안 맞았겠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선수들이 나중에 선배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면 또 자기가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후배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대물림이라니까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식의 생각을 좀 비슷비슷하게 하잖아요. 과거는 이랬다 해서 지금은 좀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그런데 안 해요 저는. 왜 자꾸 제 말을 자꾸 결론이 이상하게 또 한 포장을 가지는 하세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인식 자체, 환경 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는 워낙 그런 환경인데 이제 조금 깨어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시대가 네. 변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커가는 환경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잘못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태종 아나운서가 말씀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조직의 배신자가 되거나 조직의 부적응자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게 학부모 신고로 인해서 발각이 됐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학생 부모들이. 저도 검사 시절이나 변호사 시절에 네. 이런 일을 몇 번 겪었거든요. 학교 코치나 감독, 운동부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양파가 갈리더라고요, 보통. 어떤 학부모는 그 엄벌을 해달라, 피해 학생들 네. 학부모는.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학부모들은 그 운동부를 위해서 그냥 선처를 해달라. 눈물로 진짜 탄원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요? 양파가 대립하더라고요. 운동 쪽에는 없지 않아 진로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라인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밉보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감독님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울며 교정학교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분명히 담겨 있죠. 맞아. 이게 보면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뭐 댓글 올라왔어요? 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한 거 보니까 댓글 올라왔어요. 댓글 먼저 가는 게 알 것 보고 같아요. 가죠. 예. 맞기 싫어서 운동하다 보면 본인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는 저분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요. 이 선수들이 맞기 싫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건 좀 주객이 전도되는 말도 안 거잖아요. 되는 소리죠. 너무 씁쓸하네요. 자 보세요. 운동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중학교 때 어디를 가요? 운동부 있는 학교를 가요. 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들도 얘는 이제 운동으로 커야 되는 애예요. 막 맞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만 이젠 또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이걸 그만두면 나 뭐 하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또 설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해당 선생님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는 선생님 좀 중요한데 선생님, 감독 이런 분들 학교에서 좀 뽑을 때 인성 파트에 관련된 무슨 이렇게 조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양반이 좀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양반인가 아닌가 이걸 좀 몰래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어때요? 처음에 서약서 같은 거 쓰는 그럼 거예요? 이게 서약서요? 다 쓰죠. 쓰겠죠. 아, 뭐 쓰는데 이런 이러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아.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형님 상황이 말씀대로 이경규 씨를 계속 야구 감독 보내서 몰래 카메라를 밤에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있겠지만은 먼저는 이제 인권 교육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나 코치진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인권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이나 네. 징계를 강화를 해서 그런 사람 코치들이나 그 선수들은 도태되도록 얼마 전에 사재혁 선수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선수나 코치진들은 도태되도록 이런 처벌이나 징계를 좀 강화하는 아예 체육계에서 아주 그냥 퇴출을 하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서울시 교육청 사례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선 해당 학교에서 2번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떠한 문제든 관계없이 해당 학교 운동부를 바로 해산을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그 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그 특기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그냥 폐지. 그러니까 아예 뭐 없애버리는. 강력한 예를 들면 저거 대응 저 방안이네요.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예. 맞으면 더 잘 뛸 수밖에 없는 이유 뭔지 아세요? 매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너무 서글프네. 그러니까 좀 서글픈데 저게 참 슬픈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이것을 시민이나 취미생활 위주, 그 클럽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요즘은 것 클럽이 같아요. 많이 이제 축구라든가 야구도 이제 클럽 네. 쪽에서 아이들을 오히려 스카우트해 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데서는 있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별로 덜 발생하잖아요. 참고 견디는 인내. 네. 굉장히 크게 이것을 이제 그 아이들한테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걸 친구들의 잘못 이해를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건강한 인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참을 수 있는 것과 그러면 안 되는 것들. 태중 아나운서가 말하는 게 지금 순응하고 뭐 이렇게 그 인내하고 조직에 적응하고 하는 것도 권위주의적 시민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아까 엘리트 스포츠도 학원 위주의 엘리트 스포츠 바꾸고 그 다음에 시민 문화도 민주적으로 좀 바꿔주면은 많이 고쳐질 거 같아요. 이게 단기간 내에 고쳐줄 수 없습니다. 장기간에 시민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학원 내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절되긴 힘들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뭐 내부 고발이 힘든 점이 있으니까 외부에 또 감시가 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죠. 그 모니터링 그것도 네.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김영란법처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선수 람파라치처럼요. 야만에서는 이제 이렇게 독파라치 뭐 감독 파파라치 뭐 이런 거. 후보들은 괜찮네요.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웃긴 얘기할 때 형님 좀 잠깐 멈추셔서 재밌었는데. 예, 웃긴 얘기했을 때 좀 받아주셔야지 제 웃긴 얘기도 좀 저기 하는데 살짝 얘기했을 때 계속 밀고 나오시니까 웃긴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아, 미안해요. 아이고. 뭔 얘기를 했다고 그러겠어요. 뭐 외부의 감시도 필요할 것 같고 자정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공감 키워드는 어떤 걸로? 먼저 출발합니다. 네. 아마 용관 씨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들, 학생들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해요. 재미거든요, 재미. 먹는 걸 줘서. 먹는 거에 장사 없죠. 재미있으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적 쥐상주의, 성적 우선주의. 그러니까 막 매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를 앗아간 지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다음은 저는 생각하기.
생각하기. 땡. 독일의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60년대 그 나치에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나치 장교였던 아이히만인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려요. 이분이 한나 아렌트가 취재원이 돼서 그 재판을 1년 동안 참관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아이히만이 뭐 이렇게 사나운 아주 사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치즘의 열렬한 신봉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선량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악마와 같은 일을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직과 조국을 위한 일,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주어진 일, 명령으로 주어진 일이라는 건 그냥 수행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틀린지를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 그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근 하고 싶어요. 당근, 네. 캐럿. 예. 뭐 운동 선수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당근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근 색깔이다. 의상도 맞을 것 같아요. 채찍은 네. 필요 없고 당근만 당근으로만. 필요하다는 그 얘기가 저도 참 당근 와닿습니다. 쪽인데. 알겠습니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달수는 계속됩니다. 쭉! 고맙습니다.